3번을 보도록 합시다. 시험 문제 3번. 그래프는 나란히 직선 경우에서 같은 방향 운동하는. 이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그랬지?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볼 게 뭐야? 어떤 그래프? 그렇지, 어떤 그래프인가? 세 가지 중에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무슨 그래프냐?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위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A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B는 위치 그래프에서요. 면적이 속도 증가를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 의미가 없습니다.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의미가 있어. 뭐죠?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인 거는 가속도 그래프예요. 이거 아직도 잘 외워지지 않았네. 네. 자, 0초에서 4초까지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건 어떤 거야? B죠. B는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고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까? 등가속 운동하고 있습니까? B는 등속도지.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잖아. 기울기가 플러스 값을 읽잖아. 그래서 B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등속도 운동. A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A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A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상황이 올 수 있어. 자, 이동 거리는 B는 0초부터 4초까지 6m를 갔는데 이 값이 6m죠. 이 값이 6m니까 B는 6m를 갔습니다. 4초까지. 그런데 A는 6m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원점으로 되돌아왔으니까 총 얼마만큼 갔습니까? A는 총 12m만큼 갔죠.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그다음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인데 4초까지 변이. 자, B는 얼마냐면 4분의 6이죠. 변이가 6이니까. A는 변이가 얼마죠? 0이죠. 속도는 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네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자, 운동 방향 무슨 방향으로 있죠?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아까 여기가 적은 거 있었잖아.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은 속도예요. 속도의 방향.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를 보면 돼요. 2초는 딱 이때쯤 되죠? 2초 때. 2초 때 B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야. 2초 때 A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야. 두 개의 부호가 같아 달라.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즉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맞네요. 뒤에 것만. 다 몇 번입니까? 하이탑에 있는 똑같은 문제인가요? 똑같은 거 있는데 풀이가 디귿이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 심화 문제 3번 질문 없었잖아. 네. 근데 괜히 했네. 그냥 좋은 거죠. 자, 4번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쭉 표현한 것인데,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2초 동안 총 얼마만큼 갔습니까? 840. 이것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가장 간단하게 풀립니다. 항상 속도 시간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속도 시간 그래프로 풀이하는 게 거의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죠. 자, 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멈출 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손으로 쫙 그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엄청 속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몇 초 때 멈췄다 그래? 4초 간격이니까 12초 때. 쭉 12초 때 멈춘 거 맞나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4초 때 12초 때 멈췄다고 볼 수는 없네. 문제에서 지금 멈췄다는 말이 없네요. 그죠?
아, 그게 없구나.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그래프 그리지 마요. 어떻게 그려주죠? 아니 그냥 안 그리면 되잖아. 아니면 아,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VT 값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선생님 궁금한 거는 이게 4초냐 아니면 완전히 정지 문제에서는 정지할 때까지 등가 속도 운동한다고 있지. 12초. 아, 이게 12초죠? 이게 12초냐 아니면 이 12초가 정지한 순간이 아니냐 그게 궁금한 정지한 순간 거였는데 이게 정지하는 순간이 아닐 것 같아. 디귿에 음. 보면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하는 건 상품. 아, 그렇구나. 저 이걸 벌써 그럼 이 정도까지만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프로 바로 들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우리 타점 테이프 저번에 실험하면서 해석을 해봤잖아요. 타점 테이프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타점 테이프식으로. 했잖아. 착륙하는 순간 0초입니다. 0초. 코드 보고. 그 다음에 4초, 8초, 12초. 이쭉 가겠죠? 여기 거리가 얼마야? 이 거리가 360m만 갔습니다. 요 거리가 얼마죠? 두 번째 구간의 거리? 280. 280m.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얼마죠? 200m. 맞나요? 80씩 줄어드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타점 테이프에서 가듯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제일 먼저 구간별 평균 속력을 보여줍니다. 아래다가 필기해놔. 필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간별 평균 속력을 보여주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90m/s.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70m/s.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50m/s. 이게 구간별 평균 속력인데 문제에서 이게 등가 속도 운동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순간 속도를 유추합니다. 자,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이 90인데 1초나 이때는 앞쪽에서는 90보다 더 빨랐겠니 느렸겠니? 다시 빨랐겠지. 그리고 여기는 더 느렸겠죠. 구간별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정확히 같을 때는 언제냐? 중간인 딱 2초일 때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등가 속도 운동했다라는 걸 가지고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몇 초 때 순간 속도가 70이라는 거야? 6초 때 순간 속도가 70이라는 거야. 그러면 4초 때 순간 속도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네요? 4초 때 순간 속도 얼마일까요? 80이 되겠죠? 그러면 0초 때 순간 속도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100m/s가 하는 거 알 수 있죠. 2초마다 속도가 10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100m/s가 0이 될 때까지 총 몇 초가 걸릴까요? 그냥 2초마다 10m가 20초. 그렇지. 20초 뒤에 속도가 0m/s가 난다. 그래서 멈출 때까지는 20초 걸린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속도는 2초마다 10씩 줄어든다. 2초마다 속도가 10m/s 줄어든다. 그러니까 5m/s 제곱.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5m/s 제곱.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네요.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100m/s이다. 맞췄네요.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가 이동 거리는 자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맨 처음에 100m/s였는데 쭉 속도가 줄어들어서 20초 뒤에 속도가 0이 되었다. 그럼 넓이가 얼마 됩니까? 1000이 되죠. 그래서 1000m, 1km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야. 활주로가 1km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봐야 돼. 이 문제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문제 이해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은 들었어. 손 안 드세요. 자, 심화 문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먼저,
너희들한테 이거와 유사한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매우 높은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A 공을 떨어뜨려. 공기장 다 무시합니다. 깃털을 떠. 그리고 약 몇 초 뒤에, 한 T초 뒤에 또 B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A가 쑥 내려가고 있는 동안 B도 떨어지겠지, 나중에. 그 A랑 B가 계속 떨어집니다. 네. 떨어질 때 뭘 측정하냐면 A와 B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너희들 한번 얼마나 너희들이 물리적인 직관이 뛰어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험한데요? 1번, 2번, 그게 뭐죠? T분은 뭐예요? 3번. 그게 뭐예요? T분은 뭐예요? T분의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4번, 5번, 3번. 6번, 3번. 부정한 3번. 7번. 부정한 3번. 3번. 3번이요. 자,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4명. 그 다음에 2명. 지효. 몇 번? 참고로 이것들 틀렸습니다. 2번. 아, 2번. 2번. 아, 예, 4번. 1번? 아, 아니. 근데 자, 선생님 1번. 자, 선생님 3번 틀렸다고 했으니까 저기 아, 이제 4번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1번. 1번 손 들어오세요. 아, 한 명. 2번 손 들어오세요. 4번. 제 2번 몇 명? 2명. 4번 손 들어오세요. 2번 저도 2번 3명. 4번이요. 4번 2명. 뭐야, 그럼 6명 맞나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는데 아까 3번처럼 점점 많이 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둘 사이 거리가 나중에 일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공기장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결국 등속도는 하게 되니까 공기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공기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기 가끔 여기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령이 있어요. 갑자기 무서워. 그게 뭔데요? 근데 아침에 귀신이 나. 고스트가 여기 어때요? 요 자리에서 재밌겠다. 그래서 가끔 왔다. 저거로 찍을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들었는데 YG마을에서 이사진 학생이 답 2번인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어떻게 측량될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방식이 항상 어떤 방식이었어? 그래프로 문제 풀었잖아. 그래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A를 떨어뜨립니다. 시간에 따라서 A의 속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B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그렇지.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넓이가 될 테고 B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될 텐데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뺀 게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넓이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점점. 그렇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크기가 더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양이 증가하는 이런 직선 그래프가 그려진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외워버리세요.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1번, 2번, 3번 중에 뭐냐? 2번 이렇게 직선 올라가는 그래프 두 사이 거리는 이 그래프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5번의 기억번 A와 B의 속력 차이는 일정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영어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절대값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일정 같아요. 일정하죠. A와 B는 땅에 닿기 전에 만난다. 아니에요. 안 만나죠. 둘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증가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한 것보다 좀 더 쉽게 나왔네요. 둘 사이 거리는 증가하는데 1번처럼 증가하냐, 2번처럼 증가하냐, 3번처럼 증가하냐 중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일정하게 증가.
일정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림은 자동차 AB가 기준점 P에서 Q까지 각각 등가속도 직선동했다. 딱 봐도 뭐라고 Q를 동시에 통과했다. 자, 동시에 출발해서 P에서 동시에 출발한 거 맞나? 기준선 P에서 기준선 Q까지 각각 등가속도 동시에 통과. Q를 동시에 통과했다 그랬죠? 아니구나. Q를 동시에 통과했어? 그러면 P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몰라. 모릅니다. 모르는데 P와 Q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것도? 그래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1, 2, 3주 동안에 주 목표는 이제 그래프 해석이라고 했었던 거야. 자, 이것도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라 속도를 그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서 기울기 보면 가속도 바로 할 수 있고 면적 보면 이동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자, A는 어떻게 되냐? A는 P를 통과할 때 5m/s였고 Q를 통과할 때 15m/s였다. 그러면 여기가 5, 10, 15라고 해보면 이렇게 됐네요. 네. 이게 A가 됩니다. A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B는 근데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네. 딱 떨어지네요. 자, B는 8m/s였고 맨 처음에 팔 저기다 쓰면 안 되잖아. 여기 0초에 다르잖아. 모르죠. 모르는데 딱 보니까 자, 둘 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고 했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딱 어떤 값이다? 중간 값이다. 보니까 A와 B의 중간 값이 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P와 Q 전체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네. 그러면 P와 Q 전체 평균 속도가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는 얘기네요. 평균 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변할 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 일정한 속도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중간값이 이렇게 10이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 중간값이 10이 돼서 이렇게 되는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문제가 딱딱 떨어지게끔 나왔네요. 이게 B가 됩니다. 그러면 정중앙 이게 몇 초야? 몇 초인지 안 나왔네요. 몇 초인지 안 나왔는데 정중앙에서 속도 같은 순간이 있겠네.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해석을 하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A의 평균 속력 10m/s다. 맞네요. A가 B보다 P를 먼저 통과할 때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그죠? 동시에 통과했어.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B가 더 큰. 쌤의 추가적인 질문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렵겠다. 끊임없이 처먹하고 그때 그 친구가 젤리를 먹고 키캣을 딱 하나 먹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미 먹었는데 하나. 그래? 조심하세요. 키캣 조심. 자, 여기서 선생님 추가적인 질문 해볼게. P와 Q에 이게 0초고 이게 10초다고 해봅시다. 5초 때 A와 B는 만난다. OX. 5초 때 A와 B는 만난다. OX. 자, O라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고 X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X 표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표시해 보세요. 다 맞췄습니다. X죠? 5초 때 그럼 누가 앞서 있는 겁니까? B가 앞서 있죠. B가 앞서 있어. 그러다가 여기서 10초 때 다시 만나는 거지. 잘했습니다. 3대 5가 됩니다. 3대 5. 하이탑에 심화 문제, 개념 적용 문제 7번 고난도 문제인데 고난도 문제 풀이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풀만 가치가 있어서 지금 풀고 있는 건데요. 가속도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문제에
문제풀이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풀이의 어떤 단서가 잡히기 시작해. 그래서 가속도의 B는 3대 5가 되는데 선택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번은 이 정도 풀면 되겠고요. 자, 지금